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떠오르는 전술핵 재배치.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다시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한국은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당장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로 이제 보수 성향의 네. 어떤 뭐 정치 세력이라든가 언론 또는 사람들을 속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 자유한국당의 대표죠,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대사,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반도. 홍준표 대표 본인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도 최근 그 사설을 통해서 또 칼럼을 통해서 진짜 평화를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게 무슨 핵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전술핵 재배치가 새로운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쉽게 말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한국에 갖다 놓는 거라고 이제 뭐 생각하면 그렇죠. 될 텐데, 맞습니다. 뭐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아니 전술핵 재배치가 말이 되느냐. 이 한반도에 핵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핵을 들여온다면 한국이 만드는 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가 오히려 더 핵무기 때문에 더 긴장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악수가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조선일보의 설명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인정만 받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미국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뭐 무력을 사용한, 그러니까 전쟁 수준의 어떤 그 충돌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결국 미국이 요즘 주장하는 것이 더 이상 뭐 핵 실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발사라든가 이런 것 하지 말고 동결시켜라. 이것이 요즘 미국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일보 지적은 그럼 미국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 동결, 이 정도 선에서 대화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선에서 대화가 오고 가다 보면 한반도 뭐 평화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결국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서 확보한 핵무기는 그냥 어영부영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반도를 뭐 평화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협의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핵이 없는데 북한만 핵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동결하는 데 대한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나오던 그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근데 뭐 철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만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주한미군 전력은 더 약화되고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것은 사실상 인정받는 셈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전술핵이 재배치돼야 어떤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핵무기 사이의 어떤 균형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한반도의 평화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일보가 그런 어떤 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견 이제 지금 주영석 기자가 조선일보의 내용을 좀 대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좀 이렇게 듣다 보면 또 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제 뭐 반발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핵무기가 한반도에 뭐 남한에 갖다 놓긴 하지만 그건 미국 거고, 그 핵무기를 사용 여부에 대한 버튼은 미국이 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또 다른 차원의 불안감. 맞습니다. 그래서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과 비슷한 나토를 봐야 되는데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맞습니다. 예. 이 나토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북한과 대치한다고 한다면 나토는 그러니까 유럽은 러시아와 대치 아닙니까? 네. 예전엔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소련과 이제 유럽의 대립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나토의 그 위성핵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이었는데 그 나토식 전술핵 배치 이 방식이 최선이다, 최상이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맞습니다. 논조죠. 논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사실은 유럽 국가들도 그런 그 나토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제 소련과 미국의 이제 냉전 시대가 한창일 때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 당시 그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프랑스 파리를 위해서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은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유럽에 있게 되면 그리고 유사시에 소련의 어떤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이 소련으로 만약에 핵무기를 날린다면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핵무기를 발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미국의 나토의 전술핵을 재배치한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련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핵미사일이 날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사일이 날라온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전쟁터는 소련과 유럽 그 사이가 된다는 거죠. 대신에 미국 본토는 핵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일단 떨어져 있는 그런 그 한참 떨어져 있는 관망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런 우로 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건 결국 유사시에는 한반도가 핵전쟁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키우는 거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없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간 핵전쟁의 불똥이 우리 본토까지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바지에 다른다면 이 버튼을 만지작거릴 수 있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한다고 해서 그 전술핵에 대한 결정권 그것을 한국이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죠. 예, 미국이 갖기 때문에 버튼은 미국이 갖는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네. 원할 때 미국 측이 안 눌러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네. 한국이 원치 않을 때 미국이 누를 수도 있다는 게 가장 두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두려운 부분 이것저것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전술핵 재배치가 그렇다면 과연 유용한가는 건 물론 지금 논란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문제는 많이 문제 제기되죠. 많아요. 네. 결국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현재 핵무기와 관련해서 핵질서는 국제적으로 NPT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그것이 핵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유일한 합의고요.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 질서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5개 국가들은 핵무기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고 지금 있는 규모에서 동결시키고 줄여는 나갈 수 있지만 절대 늘리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원칙이고 그 외의 모든 국가들, 핵무기를 갖지 못한 국가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이것이 NPT 체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건 북한 핵무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한국에 핵무기가 들어오고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NPT 체제가 사실상 붕괴되는 겁니다. 핵 확산을 지금 금지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절대적으로 합의한 기존 질서인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이 한반도에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한국이 주장한다? 그 미국과 한국 관계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가지는 걸 원치 않는데 한국 쪽에서 핵무기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미국이 원치 않는데
한국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한미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네.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세력들이 강조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것이 물론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장은 아니지만 좀 결과적으로 불편하게 할 수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네. 냉정하게 실리를 따져서 어떤 결정이 한국의 최고 이익이 되는지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술핵 재배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 뭐 존중하지만 여하튼 간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영석 기자와 짚어본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군사 옵션이니 뭐 아니니 단언할 수 없는, 아니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또 대놓고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이제 좀 멈출지 아니면 더 나갈지 또 알 수 없는 정말 불확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J.K. 갤브레이스가 말한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정치도 경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시대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밤입니다. 확실한 건 확실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